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들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청년뜨락 5959의 김규식 센터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뜨락 5959 명칭이 좀 생소하면서도 좀 친근감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청년뜨락 5959는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종합공간입니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단 활동력을 기르는 공간으로 처음 개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청년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뜨락 5959라는 이름은 시민 명칭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됐고요. 5959와 청년뜨락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선정돼서 합쳐져 기관 이름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5959라는 이름은 주소지가 저희가 상당로 59번 길 59예요. 그래서 그 주소지에서 따와서 이제 오라는 의미의 5959와 그다음에 요즘 쓰는 용어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이제 5959 이런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뜨락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이제 마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어가 합쳐져서 지금 현재 저희 로고를 보면은 지붕이 올라가 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간, 이 장소는 청년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들, 햇빛, 뜨거운 해나 아니면은 오는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막아주는 그런 청년을 위한 공간이 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청년뜨락의 주인은 당연히 우리 청년들이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종합 공간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 청년뜨락 5959의 청년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년뜨락 5959는 기본적으로 청주시 보조금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그 외에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모 법인인 충북시민재단이 지원하는 청년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기관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업과 자원들을 활용해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뜨락 5959에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든지 행정안전부의 실패 박람회 같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청년뜨락 5959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일단 사업이 삶 지원과 성장 지원 두 가지 파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별 지원 사업으로서는 이제 삶 지원 파트에서는 주거비 지원 에코 챌린지, 그리고 청년 1인 주거, 삶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 그리고 5959 상담소, 청년의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드림트래블러 사업, 그리고 청년의 직접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운영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성장 지원 사업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성장 목표 지원 사업을 실행하기도 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가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험할 수 있는 임의학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이 청년활동 종합공간으로 문을 연 지 지금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이곳에서 청주 지역 청년들이 얼마나 즐겁게 놀면서 성장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또 그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성과를 문서로서 정리하는 경우는 조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사업의 성과, 결과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서는 정리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이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사업이었냐, 성과가 있었냐라는 물음이 항상 저에게 들어오면 하루하루 여기서 살면서 청년들이 이 공간을 오가면서 만나는 것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함께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모두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기관의 존재 가치로서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 저희가 청년뜨락 5959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보조금이나 이런 중앙부처의 지원으로만으로는 이 센터가 오로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려는 방안을 좀 강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청년들 1인 주거에 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 준비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세스코 충북지사와 협약을 통해서 저희의 사업비만큼 세스코 충북지사에서 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하는 1대1 매칭 사업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2020년도에는 롯데아울렛하고 같이 19명의 청년 창업가들의 판매 물품을 전시하는 프로젝트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사업들 중에 하나인데요. 청주시의 4개 구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4개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은 개인이 안고 있는 정신질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치료 목적으로 치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센터들인데, 청년들이 이 공간을 찾기에는 굉장히 조금 문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정신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라는 게 왠지 내가 좀 못난 사람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낮추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청년들, 치료가 필요한 청년들을 좀 연계하기 위해서 이 4개 구와 같이 작년에 협약을 맺었고, 이 4개 구들과 같이 청주시 청년들을 위한 정신건강 안정망 구축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상시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성과를 이루셨는데요. 이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공간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센터장님께서 직접 소개한 영상이 있다고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함께 본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들아 5959 센터장 김규식입니다. 청년들아 5959는 청주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간이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 만나는 공간입니다. 청년들아 5959는 지금 현재 1층부터 지하 1층, 3층, 4층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1층의 경우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프린트물이라든지 청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공부도 하는 자유로운 이용 공간이고요. 1층을 통해서 청년들이 서로 상호학습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도서나 보드게임 등 다양한 청년들의 편의시설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하의 경우에는 청년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강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곳을 통해서 청년 뮤지션분들이 공연도 진행하고 있고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교육이라든지 창업교육 등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층의 경우에는 청년들이 필요한 공간을 대관해서 운영하는 공간이고요. 소규모 스터디 모임이나 온라인 교육을 받는 줌이 필요한 교육들, 이런 것들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층의 경우는 현재 일하러 오구라는 이름으로 청년 창업가분들이 현재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곳을 통해서 청년 창업가분들이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청년들아 5959는 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시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니까 이 놀러 오고, 만나러 오고, 또 일하러 오고, 이렇게 좀 이름이 톡톡 튀는데요. 그리고 공간도 꽤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4층에 일하러 오고라는 그 창업 공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창업 공간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현재 또 어떤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청년들아 5959의 일하러 오고 공간은 기본적으로 4개의 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실이라는 것은 총 4개 기업이 최고 입주하는 것이 최대인데요. 지금 현재는 3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제시한 그 최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창업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간이 3개 공간만 운영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선정되신 이후에 6개월간 이용을 1차적으로 하시고요. 최장 2년까지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센터들과 좀 다른 것은
이분들의 출퇴근을 기록을 해요. 이 출퇴근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 공간 자체가 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냥 사업자 등록을 내는 공간으로만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사무실에 입주하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총 3개 기업이 있고 첫 번째 1번 방에는 이제 기억록이라는 팀이 있는데 기억록이라는 기업은 어르신들의 이제 자서전 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기업이고요. 그 외에도 출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번 방에는 전파상 스튜디오라는 청년 영상 미디어 제작팀들이 들어와 있고요. 다양한 홍보 영상이라든지 프로젝트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프로깅 우주개구리라는 팀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팀들은 지역에 있는 청년 예술가들의 제작된 작품들을 가지고 굿즈나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재판매하기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황길 내에서 또 다른 청년들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미술 학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냥 그리고 가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주 기업을 선정할 때 이 기준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입주한 기업에게는 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입주 기업의 선정 기준은 시설의 운영 규정이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만 19세에서 39세의 연령으로 규정된 청년 창업가 대표자로 있는 기업이어야 하고요. 창업 기간이 3년 미만, 3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달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일단 선정이 된 이후에는 선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6개월 동안 하고자 하는 목표를 써내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조금 평가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하신 기업들은 월 5만 원의 이용료를 내시고요. 이 월 5만 원의 이용료는 그 4층에서 사용되는 최소한의 이제 전기요금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에는 저희가 인터넷 회선이라든지 사무용품들을 제공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공용 공간에 함께 쓸 수 있는 복합기의 팩스기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혹은 월 2회 정도 2개월에 한 번 정도 저희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거나 전체 창업가들 회의 4층 입주기업들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상시적으로 좀 친구처럼 지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드리는 혜택보다 저희가 사실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 주시면서 이 프로젝트에 무상으로 도와주시거나 어쨌든 창업가시다 보니까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네, 이 청년뜨락 5959, 청년들에게 정말 다양한 도움을 주는 공간이잖아요. 이곳에서만큼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좀 즐겁게 놀고 편안하게 쉬면서 미래를 좀 밝게 그려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청년뜨락 5959의 김규식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청년센터의 문지기인 김규식 센터장님도 이 30대 초반이라고 들었어요. 이 청년뜨락 5959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게 좀 신기하게 생각되는데요.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 꿈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잠깐 접했던 연극 배우가 꿈인 적도 있었고, 같이 놀던 친구들의 일탈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랑 저 친구들이 이제 한 끗 차이라는 거가 어느 정도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시면서
그 당시만 해도 부모님이 저희가 이제 삼사관학교 군대 장교를 가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엄청 열심히 시험 공부를 준비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혼을 하신다고 결정이 된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 무너지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자라면서 좀 크게 작용했는데, 이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지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좀 많은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정도인데 다른 친구들은 이런 걱정 없이 사는 것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어디를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거나 이런 자리가 있는데 나는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좀 우울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높은 곳만 올라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끝내면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했던 기억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와 같은 친구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나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NGO 기관들한테 제 조언을 받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그때 센터장님이셨던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님께서 찾으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처음에 그렇게 NGO 센터 시민재단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센터 내에서도 청년 사업을 담당을 하게 됐고요. 그 외에도 많은 청년 관련 사업들을 하게 됐죠. 뭐 이것을 바라고 활동을 했던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청년들아 599 공모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법인 이사님들께 공모 신청을 해보자라는 설득을 했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공모를 진행을 했고 선정이 됐는데 뭐 법인 차원에서도 저를 처음부터 이제 센터장으로 발령 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열심히 활동했던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를 센터장으로 발령을 내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좀 젊은 나이에 좀 큰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됐죠.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 센터장으로서 이 센터의 역할, 가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해 오셨을 텐데 이제 4년이 지났잖아요. 그 시간 동안 좀 스스로 답을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 센터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지지자,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인생의 가치관이 있는데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어른들이랑 이제 술을 하면서 항상 건배사를 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건배사는 이제 하던 게 이제 삶은 사람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이라는 게 결국 옆에 사람이 없으면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을 만날 때 지지자와 조력자의 역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있기까지 있음으로써 나도 필요하고 내가 존재하는 거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서로 상호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능력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직원분들께도 함께하는 활동가분들에게도 항상 얘기하는데요. 내 위주의 업무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좀 더 잘 볼 수 있고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편의성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 창업, 주거 같은 그런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청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 자주 만나고 계시는데요. 그런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해가 바뀔 때마다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올 한 해 꼭 알아두어야 할 청년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22년도에는 두 가지 정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번 정권에서 적금, 청년을 위한 적금 상품을 내놨는데 이 상품이 최장 9% 10%까지 이자율을 이득이 생기는 정책 사업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8배 정도의 청년들이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기적금에 대한 정책이 끝이 났다고 해도 충북에서 운영하는 충북 청년행복 결혼공제나 중소기업 청년 초기자금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5월 이후에 바뀌는 정권에서 내놓을 청년 초기 자산 형성 정책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층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또한 이런 정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우울감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내 주위에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책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청년들은 스스로 알아서 모든 문제들을 벗어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식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4개국 정신건강복지센터들에서 정신건강 정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 또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소개 좀 해주세요.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어쨌든 센터에 있다 보니까 센터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이제 드림 트래블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꿈 여행자라는 사업인데요. 자신들의 꿈을 위한 여행을 가는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뭐 창업에 대한 꿈을 꾸거나 하는 청년들이 많이 발굴되었는데요. 밖에서 보기에는 단순히 여행인 것 같지만 이 여행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인당 한 40만 원씩 정도 청년들이 여행을 다녀서 올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그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그 정책 아이디어를 저희가 사업으로 실행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인 주거 가구 청년들이 환경과 관련된 이제 에코 챌린지를 진행을 하면 그 에코 챌린지 활동에 대한 내용을 평가해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목표 지원 사업인데요. 이 성장목표 지원 사업은 단순히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인식하시면 되는데 이게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이런 그 실업급여 수당에서 하는 교육 정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보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이 정책들은 제한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는 성장목표 지원 사업이라는 청년 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청년뜨락 5959는 특히 청주시의 청년 정책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청년 취업이나 청년 창업에 대해서 혹시 청주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라는 점이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쨌든 몇 가지 추리자면 먼저 이제 조금씩 이제 취업과 창업 정책이 변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어쨌든 취업을 시키는 것에만 몰두된 정책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청년들이 어떤 취업,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를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이 없이 뭐 정책에 참여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취업을 하다 보니까 근속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취업을 하다 보니 이 정책 자금이 끊기면 이 청년들이 그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급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이런 것들을 그런 급여 문제나 기업의 성장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좀 더 취업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고민하고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는 정책 쪽으로 흐름이 변경되었으면 좋겠고 창업과 관련돼서도 매년 똑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가들이나 3년 이내의 창업가들을 위한 정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이후의 청년들은 별로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3년 정도 사업을 했던 자신만의 그 아이템을 확고히 다져놓은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청년 창업가들의 근속률이나 지속률을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기 창업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을 좀 더 3년 이후 청년 창업가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북도 청주시의 청년 정책 예산이 대개 이제 주거와 관련된 건립 비용에 오래 몰두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에도 나왔는데 이 주거 그 행복주택 건립 비용을 덜어내고 일자리와 취업 정책을 덜어내면 나머지 정부가 시행 계획 5개 분야를 선정했는데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한 예산은 정말 미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분배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내년에는 좀 공평하게 평등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 입장에서 앞으로 이 청년들학 5959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예. 청년들학 5959의 미션 자체가 청년의 성장을 통한 경험 지원을 통한 성장입니다. 청년들학 5959는 어쨌든 청년들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에 가장 몰두를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청년을 연결하는 일들을 더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청년센터 사업들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가끔 이제 오랜만에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곳에서 했던 사업들이 지금 내 현재 취업 과정에서 많은 도움들이 됐다라는 것들. 다른 곳에서는 취업에 대한 스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위주라면 이곳에선 우리가 좀 더 뭘 고민해야 되는지를 위주로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내가 현재 선택한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라는 답변이 왔거든요. 그리고 다른 청년은 이제 다른 데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센터가 좋다라는 말들을 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이런 일들을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일들이 결국은 청년 스스로의 주체성을 기르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건데요. 저희 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청년들이 스스로 주체성을 기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역의 대표적인 청년 활동가에서 청년센터 센터장으로 아주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규식 센터장의 앞으로의 그 인생 목표나 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1차적인 목표를 세웠던 것을 조금 일찍 달성을 했어요. 네. 1차적인 삶의 목표는 청년 센터에서 일하고 싶다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3년 전, 4년 전에 달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다음 목표를 뭘로 세울까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그런 목표를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리고 내년까지 후년까지 이곳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만나는 청년들하고 저도 같이 이 이후의 인생을 고민할 수 있고 이 이후의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고민의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청년들학 5959의 김규식 센터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년과 가까운 곳에서 촘촘하게 지원하며 이 지역의 자원과 청년을 연결해주는 청년들학 5959. 우리 지역 청년 한 명 한 명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고요. 김규식 센터장의 앞으로의 멋진 활약도 응원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